유류분, 도대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두 가지 시효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실제 사례로 그 함정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고인이 유언을 남기거나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증여했다고 해도 법이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 등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습니다. 과거에는 형제 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지금은 형제 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폐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고, 이 경우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그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증여나 유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 몫이 줄어들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이 모 씨는 3남매 중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고, 3남매는 별다른 다툼 없이 이를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이 씨는 그 뒤로 12년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오빠의 오랜 친구가 술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너희 오빠 예전에 아버님한테 강남 상가 하나 받지 않았어? 이 씨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다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오빠 앞으로 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씨와 다른 형제가 나눠받은 연립주택과 예금은 아버지가 실제로 가진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변호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에서야 아셨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숨겨진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게 왜 자신의 잘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변호사를 두 곳 더 찾아가 봤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언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절대적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오빠와는 왕래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하지만 법이 정한 기간 앞에서는 그 억울함조차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12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앞에서 이 씨에게 법적으로 남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몰랐으니까 아직 시효가 안 지났을 것이라는 흔한 착각입니다. 1년이라는 시효는 분명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히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산 처분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비로소 1년이 시작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효만 생각하면 이 씨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안날짜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절대적인 기간입니다.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등기를 미룬 경우라 해도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간은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아무리 늦게 진실을 알았어도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시효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사실. 이것이 유류분 제도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자매 중 누군가 부동산이나 큰 금액을 미리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재산 내역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생전 증여 여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분명한 권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사례를 보겠습니다. 63세 김모 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동안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딸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집 사람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와 예금 2억 원 전부가 오빠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0년 가까이 아버지의 병원 진료에 빠짐없이 동행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유언장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뜻이니 어쩔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늦도록 관련된 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시효 안에 청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송은 6개월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명절에도 남매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 뒤 김 씨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법이 정한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이 씨와 김 씨의 결과를 가른 것은 재산의 크기도 형제 관계의 좋고 나쁨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 두 가지 중 더 빨리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안날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침해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하지만 10년이라는 절대적인 기간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전의 증여 여부는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고 상속이 시작됐다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두 분의 사례가 남일 같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지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여분, 그러니까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가 더 많은 몫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